자, 이게 시안으로 넘어왔던 JPG 파일입니다. 물론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자, 탭키를 잠깐 눌러볼게요. 탭키 F. 네, F를 눌러주시면 풀스크린이라 왔다 갔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F8번을 미리 눌러주세요. F8번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정보창이 딱 보여지니까 높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패더 값채로 지금도 잠깐 뜨네. 191 정도 얘가 가리키고 있는데 여긴 정확하게는 여기 아예 기록이 되어 있죠. 셀렉트한 위치가 여기 정해진 거예요. 높이가 191. 네, 여기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죠. 자, 높이 191짜리의 헤더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자, 포토샵에서 열어봤던 JPG에서 확인됐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디비전을 하나 여기다 만들어줘야지 코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div. 보통은 여기다가 id를 주고 헤더. 자, 근데 참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 태그들 중에서 많이 쓰는 애들은요. 태그 자체가 또 분화돼서 헤더라는 태그도 있어요. id를 헤더라고 주거나 아니면 헤더라는 태그가 있는데 일단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디 헤드문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한테는 좀 풀어 떨어뜨려 봤는데 여기다가 원래는 작업할 때는 여기다가 헤드문에다가 스타일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id가 헤더 유일한 애죠. 헤더. 자, 보통 요렇게 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최근 동양이 많이 쓰는 대상들한테는 별도의 헤더라고 하는 태그가 있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네 헤더라는 태그 있는 거 아니? 네, 헤더라는 태그가 따로 있어요. 워낙 유명해서. 저 머리 맨 윗부분 푸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빨간색 헤더. 저는 그냥 배우셨던 가르쳐 드렸던 걸로 그대로 해볼게요. 높이가 어떻게 되니? 물어봤습니다. 하이트 저요 191인데요. 191 픽셀을 꼭 유지해야 되겠어? 예, 어쨌든 191입니다. 아, 예, 예, 높이 191짜리. 크기가 너비는 지정돼 있지 않으면 화면 넓이에 딱 맞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영역 이만큼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높이는 정해져 있죠. 헤더 안에는 조그만한 131 픽셀에 최적화시킨 볼까요? 예, 요 전체 너비에 맞는 기준이라는 애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니, 둘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하나는 로고이고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요소들.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요소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분화가 돼요. 그래요? 예, 분할이 됩니다. 자, 로고가 있는 자리는 너비가 어떻게 되니? 높이가 어떻게 되니? 149요. 149? 왜 딱딱 안 끊어지니? 원래는 그렇게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두 개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디비전을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요만큼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름이 뭐니? 저요 로고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뭐 이름은 이제 보통 정해주기도 합니다. 일단은 탑 로고라고 한번 해볼까요? 로고 탑? 왜냐하면 로고 푸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로고 언더바 TOP라고 할게요. 탑 위에 있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뭐니? 저희는 랩이라고 합니다. 아이디? 예. 아이디밖에 없니? 예, 아이디입니다. 유일한 하나거든요. 대문자, 소문자 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로고 같은 경우 눈에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고가 들어가겠죠. 로고라고 쓸게요. 여기는 내비가 들어가겠죠. 글씨가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내비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배치를 해보고 결과를 잠깐 보고 싶습니다. 브라우저로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예,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위아래에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일단은 얘네는 너비와 높이가 없다 보니까 얘네한테 어떤 색깔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그 안에는 큰 툴로 뭐가 있니? 이 로고 탑이라는 애가 있고요. 아이디니까 샵. 그 다음에 콤마, 냅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쉬우니까 NAV라고 해볼게요. 야, 니네 둘 뭐요? 니네 둘은 너비 최적화된 너비가 뭐였지? 1230으로 우리 짜기로 했어요. 그래. width 1230px. 조금 틀려질 수도 있긴 있어요. 내비 같은 경우는 따로 뺄 수도 있어서 지금 일단 이 툴로 좀 보여드리죠. 어떻게 짜든 짜는 거 틀리기 때문에.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는 얘가 존재감이 없거든요.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뭐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 테두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너비가 들어가면 기본으로 가운데 뜨게 해주는 마진, 그래서 마진을 AUTO, 오토라고 하는 걸로 주면 일단 윤곽은 왼쪽에 구석에 딱 처박혀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진짜 보이시죠? 그죠? 한쪽에 쏠려 있지 않고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어요. 색상은 알 수는 없고요. 자,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요소들이 좀 들어가는데 바디, 그거보다 헤더보다 바디가 더 주인이거든요. 야, 니네도 마진이 없어야지 애들이 어벙벙 하잖냐. 그래서 이렇게 주셔야지 좋겠고요. 네, 일단 길지는 않았죠. 여기 이 내용들이 막 수록하다 보면 막 바뀌고 막 그래요. 바뀌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일단 화면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내용 전에 이거는 너비는 이건 최대 100%를 맞춘 거예요. 너비가 특별히 없으면 100%가 되는 거예요. 자, 얘만 너비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죠. 자, 일단 마진이 빠져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가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이 지금 요만큼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까지겠네. 근데 내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있기 싫다고 막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야, 저는 여기 이만큼 보이기 싫어요. 그래요? 저는 색깔 팍 쓰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내비도 이렇게 아무 너비도 없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고 이 안에 얘가 들어가줘야지 양쪽에 저 푸란 컬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죠. 아이드로퍼는 스포이드 이걸 말하죠. 이 컬러가 뭐니 물어보겠습니다. 내비한테는 컬러를 한번 넣어볼게요. 얘 규모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저희는 저기 각자 컬러가 다 틀리니까 왼 수는 없어요. 이걸 미리 복사를 해놓고요. 야, 내비야. 네. 내비는 이건 각자 너비 얘가 저기 뭐야 운영하고 있는 폭에 맞춰서 너비에 맞춰준 거고. 자, 내비 너 컬러 좀 주고 줘보게요. 컬러도 한번 줘보겠고요. 로고탑 지금 둘은 같은 방을 쓰기로 지금 해서 콤마로 구분해 놨는데 이렇게 활대가로 하나씩만 먹여볼게요. 이거나 먹고 있어. 일단 아무것도 없는데 야, 너는 내가 방금 전에 백그라운드를 알아낸 거 있거든. 우물정자 이거 넣어보겠습니다. 얘 이제 존재감이 느껴지겠죠. 로고탑 너는 아니 원래는 너비 높이가 크기가 먼저 들어가 줘야 돼요. 일단 배색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이브. 느껴지긴 해요. 느껴지긴 하는데 진짜 이만큼밖에 안 보여져요. 아하, 참. 내비. 로고는 높이. 얘네는 높이를 몰라요. 자, 높이를 알고자 한다면 나를 불러주세요. 들어가 봤습니다. 로고, 니는 높이가 어떻게 되니?
네모난 저 선택도 위해서 진작 알아놓고 해야지. 149라고 했지. 외워놔. 149. 너는 43. 어디다 적어놓던가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제 거랑 똑같이 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니까 H 149 픽셀로 기억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 규모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색깔은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예. 이렇게 43을 세미콜론 두 개 겹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높이 반영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 보겠습니다. 예. 규모가 이제 정해지니까 대략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너비가 꽉 차게 보이는 내용이 안 나오고 요만큼만 보여지고 있는 자, 멀리서 볼까요? 예, 그만큼만 보여지고 있죠. 인포창을 잠깐 닫아볼게요. 예,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도 특별히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런 걸 많이 추정하고 있네요. 여기 꼭 지켜야 돼. 1230 임시로 보여지는 것도 정보창 대신에 드래그하는 동안 좀 보여집니다. 그렇구나. 더 넘어가면 안 되나? 여기까지. 네, 그래서 크기를 제한했던 건데 이런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도 다른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너비를 얘를 지정을 해놨는데 예, 얘는 딱 맞게 떨어지는 형태로 내비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야, 넌 딱 맞추는 거 원하는 거지? 근데 너를 감싸는 화면 최대 너비에 맞춰준 뭘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러다 보니까 고유의 디비전에 새로운 디비전들이 많이 추가가 돼요. 이야, 딱 맞추려고 했더니 꼭 이거 와이드하게 보여달래, 색깔을. 그래요? 그럼 제가 약간 무시해도 될까요? 예, 너 안 되겠다, 야. 얘는 이제 딱 맞게 나왔는데 얘를 전체적인 어떤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에서 특히 화면에 딱 맞게 나오는 1230짜리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예, 특히 이런 밑에 있는 애들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경우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틀을 잡고 들어가야 돼서 별도의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비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보죠. 근데 내비보다 더 큰 존재감이 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얘네 같은 경우는 높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 내비는 내비 박스? 내비 컨테이너? 네, 요 밑에다가 임의의 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유일한 애들이죠. 같은 이름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내비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박스. 내비 박스 어떨까? 좋아. 어이구. 그리고 녀석의 백그라운드를 그렇게 해주면 존재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안하게도 빼봤습니다. 빼봤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주석을 남기지 않는다거나 하면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네, 이래서 이제 주석을 넣는 거죠. 내비 감싸는 여기까지를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잠깐 이왕이면 이분한테 전권을 다 주지 않을래? 이왕이면 색깔도 좋지만 높이도 준다면 틀을 딱 잡고 있겠지? 예, 일단 서운하지만 그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내비는 아무것도 아닌 빠져나간 존재가 됐네요. 하지만 서운할 필요는 없어. 예,
자, 일단은 넣어보죠. 세이브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틀만 준비해 놓고 이분의 아이디를 부여를 안 해줬네요. 네이비박스님, 아니 저기 아이디를 좀 부여하셨으면 신분증 갖고 하셔야죠. 그럴까요? 네, 결과가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나타납니다. 자, 헤더가 좀 복잡하네요. 헤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거기 안에는 로고는 불편함이 없이 화면 크기를 좀 맞춘 거예요. 혹시 얘도 색깔을 보고자 한다면 배색을 연한 컬러 주시면 이 박스 모델의 윤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갑자기 껴 들어가는데요. 이 둘이 있다가 얘는 화면 넓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내비 박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올까요? 얘 내비게이션이 왜 여기 딱 걸쳤는지 보이기도 하죠. 자, 실제 색깔이 없으면 존재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한 컬러나 이런 걸로 약간 깔아주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한 컬러를 얘네들한테 잠깐 부여를 해볼게요. 연한 컬러로. 그냥 회색으로 할까요? 자, 로고 탑과 그 다음에 내비라는 실질적인 1230의 최적화된 너비를 맞춰준 애들한테다가 가장 연하고도 그런 색깔인 EEE, A, B, C, D, F, F에 가장 가까운 애, EF. 그래서 E가 가장 하얀 색깔에 가까운 회색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얘네의 존재감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 보고 여러분도 코딩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릴게요. 오, 느껴지시죠? 로고는 여기까지. 얘는 이 높이를 좀 이거에 준해서 맞춰도 돼. 여기에 딱 맞는 글씨들, 하얀 글씨를 좀 써야 되겠네요. 자, 이 장면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헤더까지 구현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이고요. 선생님, 저는 여기 있는 하이트를 밑으로 내려서 이 불쌍한 내비한테 넣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때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상태로 바뀐 장면도 한번 보여드리죠. 네, 어쨌든 너비는 그대로 크기만큼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맞추든 상관없습니다만, 일단은 내비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요소라 가정해 보시고, 저 백그라운드들은 뒤에 이게 느낌이 나오고 하면은 없애주셔도 돼요. 주석으로 처리하거나 빼놨다가 다른 데에다가 존재감을 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놓고 한번 코딩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이 내비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글씨 크기를 정했고요. 글씨 색깔을 정했는데 이건 시안 기준 그대로 했습니다. 시안에 특정한 글씨 크기를 정해봤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글쎄요, 패딩 탑에 해당되는 글씨들이 존재한다면 패딩 탑에 해당되는 높이도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안에 100% 맞춰준 거라. 자, 저는 폰트 사이즈 22픽셀에 컬러는 FFF 하얀 색깔로 지정해 봤거든요. 자, 시안이 있었을 때 틀이 나오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자, 22픽셀 별도로 나와 있고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요. 위에 여백, 안쪽 여백이니까 안쪽 여백 10픽셀만큼 좀 떨어져야지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딩을 그렇게 짜고 있죠. 자, 글씨가 있니? 있습니다. 그럼 니네가 거기에 해당되는 글씨겠다. 예, 맞습니다. 22픽셀 하얀 색깔이 나오겠죠. 세이브. 결론을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이제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별로 못 느껴져서 컬러는 그 안에 애들이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는지를 좀 모를 때는 저런 컬러를 넣으시는 게 좀 좋은데 자, 이제 제대로 나올까요? 예, 22픽셀짜리 글자예요. 오, 근데 왜 딱 붙었니? 예, 딱 붙을 수밖에 없죠. 약간 뜨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니네 글씨들이지. 예, 맞습니다. 요때는 다양하게 주실 수가 있어요. 위에 감싸는 애가 특별히 패딩으로 주셔가지고 패딩 탑 주시게 되면 이 감싸는 애. 그러니까 요 박스 안에다가 어떤 상품을 넣는다고 쳐봐. 큰 박스요. 엄청 큰데 막 취급주의 아시죠? 깨지면 안 될 것 같아. 거기다가 뭐죠? 그 뽕뽕 터트리는 공기 그런 걸 넣는다거나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애가 야, 내가 안쪽에 있는 애들, 이 랩이라고 친다면 그 얘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애고요. 야, 너 안에다가 뭐 공간 조금 확보해줘. 그래서 패딩 탑. 아까 물어보니까 10픽셀만큼 달라고 하던데? 그럴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10픽셀만큼을 줘봤습니다. 예. 안쪽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마진이지만 이걸 감싸고 있는 큰 틀은 야, 윗공간에 약간 여유를 좀 줘라. 숨구멍 한번 줘보자 해서 10픽셀만큼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결과 보여드리고 제가 잠깐 멈출게요. 어, 근데 약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내려간 듯한 느낌? 그래서 이런 패딩이라든가 이런 공간 주실 때는 필수로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바디 태그보다 앞선 공간에 박스 사이징이라는 거 꼭 주셔야 돼요. 유니버셜, 지금 제가 별표 표시해 드리는 거는 유니버셜 모든 이 안에 있는 통틀어서 이런 애들 말하고요. 박스 사이징 이거는 어, 패딩이라든가 보더의 두께와 무관하게 크기를 좀 유지를 시켜줘라 해서 보더 박스라고 하는 형태로 좀 주셔야지 어, 드러나거나 줄어들었을 때 문제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보고요. 실제 좀 재봐야 돼요. 캡처한 다음에 재본 다음에 맞는지. 틀려 보이면 또 뭐라고 합니다. 이거 넣으면 정상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넣으시면 제가 한번 바꿔놓은 것과 함께 저장해 놓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F5번. 예. 원래 크기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잠깐 찍어볼게요. 이걸 일일이 찍어야 되나? 윈도우 시프트 S 만큼을 가져다가 시안 위에다가 잠깐 붙여볼게요. 예, 패딩이 약간 들어간 것 같고요. 패딩을 좀 줄여보던가 높이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에 따라서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딱 맞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높이 10픽셀 정도가 좀 차지한 것 같아서 여기를 좀 건드려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실측도 한번 해본다고 해요. 됐고, 예, 제가 한 부분 여기까지만 멈춰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처리했던 부분인데 약간의 크기 차이가 약간 나는 것 같아서 나머지 폰트라던가 패딩 이런 거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했던 부분 오늘 진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요 위에 화면 넓게 보이는 부분과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 내비 박스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그 안에 있는 내비처럼 밑에 있는 부분도 꽉 차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아담하게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약간 다소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고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가 하나 추가가 된 거 저게 하나가 변수가 되고 있어요. 잠깐 멈춰 볼게요. 자, 시안으로 직접 와봤습니다. 시안 그중에서도 포토샵 원본 찾아와 봤습니다. 저 서체는 노토 산스 KR이고요. 24포인트 쓰고 있어요. 그래? 나는 뭐로 지금 코딩하고 있지?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서체 크기 안 정해져 있지. 서체는 해놨는데 24래. 서체는 뭐로 하기로 했지? 모르지? 모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뭔가 짠 맞추듯이 들어가야 돼요. 사건을 어떤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트 산스 따로 즐겨찾기 아니면 무슨 서체를 이거는 웹폰트기 때문에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디자이너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노트 산스 KR 갖고 썼어요. 아 그래 가르쳐 줘야지. 그냥 굴림체로 했더니 아니 맑은 고딕 아니 정해진 건 아니죠. 자 눈누서체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누서체로 받아 찾아와 봤습니다. 모든 폰트 중에서 그래서 폰트 이름을 알아냈기 때문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접니다. 어, 이게 폰트 이름이 이렇게 틀리니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허용 범위, 임베딩. 서체 이름이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고요. 이건데요. URL이라도 가르쳐 줘야 돼요. 나왔네. 드디어 가르쳐 줬네요. 이 URL이라도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노트산스 들어가서 이 웹폰트 이거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줬어요. 네 알아서 해라. 네, 협업이 필요한 거였는데. 자, 알아냈으니까 나라도 까먹지 말자. 퍼블리싱 작업하는 분들은 여기다 꼭 써주셔야 돼요. 복사이니 붙여놔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니까. 예, 노토산스 KR. 예, 웹폰트랑 실제 그 서체 다운받아서 하시는 분들 좀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내비에 들어가는 이건 내비 폰트야. 알아봐. 그래서 여러분 그 구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카피를 하시고요. 이런 걸 중요한 메모장 같은 데 꼭 하셔야 됩니다. 카피, 세이브. 네, 대부분 윗부분에 집어넣습니다. 가져오는 거는 이제 불러오는 순서가 위에서부터 딱딱 불러오다 보니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만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이 노트산스라는 KR이라는 클래스를 안 쓰셔도 이것만 갖고 계시면 돼요. 요거. 중요한 게 이 폰트 패밀리 얘를 연결한 거고 일일이 넣으셔도 되지만 산세리프라고 돼 있네요. 산세리프. 세련되지 않는 딱딱한 서체들이 대부분 해당되죠. 근데 앞에까지만 하셔도 돼요. 원래는 하라는 대로. 뭐 어디에 해당되지? 이거는 이 사람들이 배포한 거에도 써 있네요. 클래스라고 앞에 써 있는 경우는 노토산스 KR 요거랑 연동하는 거라 요걸 꼭 클래스 이름으로 기억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여기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 요것만 복사를 해서 바디 전체다 아까 깔끔하고 괜찮던데 일부 블로그에서도 이거 기본 서체로 쓰고 있는데 깔끔하더라고요. 아니면 내비 안에다가 할 거라면 내비 아니야 전체로 합시다. 바디에 있는 폰트는 다 이걸로 합시다 하시면 본문에 있는 모든 문서가 노토산스 즉 이런 본고딕이라고 하더라고요. 본고딕이라고 해요. 본고딕 서체. 그리고 바디 크기를 딱 정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바디 크기가 안 정해져 있죠. 고유의 글씨 크기, 바디에 있는 P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 크기를 미리 알아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제 수혜자가 한 명 생겼네요. 즉,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폰트 24포인트짜리 포인트, PT, PX 쓰는 거 참 다양한데요. 저장 한번 해봤고요. 물어보겠습니다. 24포인트 맞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본인 포토샵 파일이 꼭 있어야지 작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상이 없다면 구현이 잘 될지 한번 띄워놔 보겠습니다. 자, 저 세이브를 하고 저장해야지. 세이브 해주고요. 잘 뜨고 있는지.
자, 뭐 구체적인 공간에도 한번 넣고 테스트 한번 해보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되긴 해요.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앞이 안 닿네. 얘는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어서. 네, 이렇게 폰트 패밀리 이거는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서체가 있던가 폰트 썸도 어떻게 보면 그럴 텐데 혹시 이어지는 다른 성격을 넣는다면 이렇게. 자, 일반적인 평범한 글씨들도 밑에 써보시면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노토스 일반적인 글씨들도 넣어보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확대했나요? 자, 세로 고침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듭니다. 최적의 크기에 맞게 예, 웹폰트는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예, 서체는 통일화가 된 것 같습니다. 서체는 통일화가 됐고 글씨가 의외로 좀 커 보이네요. 픽셀과 포인트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 한번 PT, PX 좀 바꿔서 띄워보겠습니다. 오, 좀 차이가 나는군요. 예, 이 공간은 좀 확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패딩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예, 옷을 맞춰보니까 의외로 좀 살이 찐 거야. 화면 크기에 맞게 약간. 자, 늦게 반응하네요. 예, 웹폰트는 조금 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냥 웹폰트 대신에 그냥 일반적인 뭐 나눔 코딕이라든가 마찬가지지만 맑은 코딕 이런 걸 좀 많이 쓰기도 하죠. 야,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네, 느낌 봤을 때는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맞춘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맞춰드린 건데, 예, 요 장면까지가 제가 했던 부분이었고, 좀 복잡하니까 조금 줄여서, 예, 오, 상당히 복잡하죠? 또 이렇게 쓰는 것까지야. 너무나 꼼꼼하게. 박스 붙여보겠습니다. 예, 요 장면이 제가 했던 부분인데, 전체를 다 긁어온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칠만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검색을 예, 노토산이라고 해서 나눔서체 아니 예 본고딕 노토산스라고 하는 본고딕을 노토산이라고 해서 웹폰트를 알아내야지 저걸 그냥 이 치는 작업은 안 합니다. 원래 치는 작업 안 하고 긁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구글에서 배포하고 있는 노토산스 KR, CSS랑 연동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 자, 그리고 나머지 내비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 예, 요 장면까지 예,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시간 아직 되죠? 그래서 요거까지 치시는 분이 없으시길. 예, 요걸 저는 절대 그런 치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자, URL 제가 썼던 서체가 노트산 본고딕이라 저렇게 체크했습니다. 예, 제가 짜기로 했던 내비게이션은 의외로 간단하죠. 예, 상단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들. 자, 요만큼을 따로따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일렬로 배치하는 방식 많이 쓰긴 합니다. 일렬로 배치하는 방식 많이 쓰긴 하는데 이거는 A 태그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요만큼을 카피를 해서 결국은 이런 글씨들이 조밀조밀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코딩은 좀 더 복잡해지죠. 글씨로만 있던 이 내비게이션. 자, 미안한데 넌 좀 빠져줄래? 주석으로는 남아있어. 네가 내비게이션이구나.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 A 태그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리스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A 태그는
심플하게 글씨들이 나열하는 글씨, 그 다음에 A 태그로 감싸서 툭툭툭툭 개체수에만큼 li를 이용해서 그 안에 감싸는 애가 OL 아니 UL로 짜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내용 양이 좀 틀려지겠죠? 밑에 여기가 남는 공간이니까 남는 공간 예,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니네 뭐니? 저희 그냥 A 태그 쓸게요. 내비게이션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요소들. 아주 심플하게는 A 태그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A 태그. 아바바가 아니라요. A 한 칸 띄우고 H. 네, 이렇게 해주시고 우물정자 잠시 넣어보겠습니다. 꺽쇠 슬래시. 예, 요 틀로 내비 틀을 몇 개? 5개요. 카피해서 붙이고. 옆에서 붙여줘. 그럴까요? 이 복잡하면 또 복잡합니다. 여러분 눈에 띌 수 있게 한 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글자들을 복붙해야 되겠다. 같은 거 넣으면 뭐. 자, 어차피 글씨 크기가 이게 많으면 또 헷갈립니다. 장르. 점 하나 틀려도, 점 하나 빠져도, 뭐 하나 결여가 돼도 문제가 돼서요. 가장 쉽게는 이렇게 A 태그. 좀 축소돼 가면. 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애들이 얼마나 깔끔할지 한번 이 안에다 넣어볼게요. 야, 단체로 수학여행이다. 네. 따란 넣어보겠습니다. 헷갈리죠? 잘 치셔야 돼요. 자, 시간이 걸리나요? 세이브를 하고 보셔야죠. 세이브 한번 키보드가 부서지기는 아니지만 대충 꾹 눌러주고요. 웹 폰트를 써야 되나?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웹 폰트가 싫어서요. 폰트워스업처럼 웹 폰트 책 가져다가 그냥 내 어느 폴더에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앵커 태그가 일단 먼저 느끼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요. 파란 색깔이 나타나고요. 자, 이거 안 되겠습니다. 왜요? 일단 보기는 좋은데 파란 색깔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보기는 좋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내비 속에 있는 A 태그들은 이런 개념으로 해서 뭔가 규정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앵커 태그는 피할 수 없는 일. 이렇게 볼게요. 많은 애들이 아니라 내비라는 안에 있는 얘보다 좀 작은 A 태그들은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고유의 스타일 중에서 특히 밑줄이 보이는 형상이 있거든요. 밑줄이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 이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링크 걸리면 밑줄 보이면 너무 구분되고 너무 좋잖아. 데코레이션 해주니까 좋아? 싫어요. 넌 이렇게 주시면 일단 밑줄 친 게 사라져 버리게 돼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다양하게 쓰이긴 하는데 자, 일단은 배색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안에 있는 컬러 그 안에 있는 컬러는 하얀색으로 했지만 A 태그가 걸려 있는 애들 대부분인지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한번 잠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자, 이게 너무 늦게 뜨고 있어가지고요. 이 좀 너무 답답하네요. 잠시 맑은 고딕으로 교체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이런 왜냐면 늦게 뜨다가 답답이 돼서 못 견디겠어요. 세이브 한번 해봤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네. 밑줄이 보이는 현상을 없애준다던데 과연 구경 한번 해볼까요? 예, 밑줄 안 보여요. 그죠?
예. 맑은 고딕도 쓸만은 해요. 맑은 고딕도 쓸만한데. 자,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파란 거야? 예, 어쨌든 링크가 걸리면 기본이 파란 색깔, 방문했던 거는 보라 색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자, 미안한데 넌 좀 이따가 바꿔줄게. 일단 실제 웹에 올라가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컬러 이거 잠깐 링크가 걸리든 링크가 안 걸리든 이걸로 해주면 안 될까? 위에 있는 애가 조금 어차피 여기는 랩이라 링크가 걸리는 애들이 컬러를 받아도 되니까 위에 있는 애는 빠져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눌러보겠습니다. 세이브 했나? 세이브 열려 있나? 어휴, 로딩. 왜 로딩이 걸리냐면요. 웹 폰트를 가져오는 그것 때문에 시간 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려 있는 화면에서 실제 나와 있네요. 어때요? 보이시죠? 하얗게 보여지고 있죠? 너 맑은 고딕 보기 좋아? 아니요. 네, 일단 느낌은 알았으니까 조금 속도를 감소하고 커피 타임 갖는 느낌처럼 배열을 한번 해보는데 자, 된 것 같습니다만 여기 글씨들이 중앙정렬. 오, 글씨 중앙정렬. A 태그? 그렇지. 센터? 그냥 센터가 아니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오, TEXT 얼라인 센터. C 센터. 세이브 한번 해보고요. 새로 고침. 저 왼포트를 어떻게 연결을 끌까? 올라가면 멋있긴 한데. 자, 로딩하다가 시간 많이 걸리고 있어가지고요. 미안한 일이지만 여기 웹폰트가 들어가 있는 자리를 나중에는 쓰겠습니다만 드래그 두 줄을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글씨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봤고요. 이 글씨 한 장 한 장 말고 네비 박스 이게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네비 박스에다가 넣어보는 게 그 안에 있는 글씨들을 중앙 정렬하는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나왔는데 자, 뭐가 바뀌었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여기서 이제 글씨 하나하나 앵커 태그마다 중앙 정렬이라고 했던 내용 방금 전에 보셨고 얘와 얘는 실은 동일해요. 얘는 어, 앵커 태그를 집어넣은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실은 이 파트는 동질성 같은 애들이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씨들, 그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중앙 정렬해라라고 한 바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애들 그중에 뭐 앵커 태그, 링크 걸린 애들과 이 차이에서 이게 우선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 틀, 문서 안에도 보면 글씨들이 가운데 정렬하라고 한 거지. 그 P 태그에 있는 애들도 가운데 정렬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요소보다 큰 요소에다 주시는 게 야, 거기 안에 있는 글씨들 말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그중에 특히 내비 모든 요소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요 자리가 들어가든 상관없지만 위에다 넣는 거 추천. 자, 웹폰트가 느리 뜬다는 거는 방금 전에 보셨죠? 그래서 그런 로딩 타임을 좀 기다리면서 홈페이지가 조금 늦게 뜨더라도 멋진 신미성을 고려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기가 조금 부풀었던 것 같으니까요. 자, 웹폰트 부분에서는 약간 고민 요소를 남겨놔 봤습니다. 그래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지금 잠깐 빠져 있는 상태로 잠깐 어려볼게요. 세이브 여러 번 누르지만 한 번. 이렇게 밑줄이 보인단 말이에요. A 태그. A 태그라는 것이야.
예, 봐야죠. 꼼꼼하게 뭐가 빠졌나 잘 보세요. 예, 느낌상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웹폰트가 조금 로딩 타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알았고요. 맑은 고딕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생각했던 디자인이랑 맞게 떨어지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앵커 태그들 사이에는 너무 이게 뭐 우리 한글이 제일 좀 띄어쓰기가 없었대요. 네? 우리 개화기 서양 선교사가 와서 띄어쓰기 안 했더니 막 이상한 말이 연결이. 자, 여기도 메뉴간 띄어쓰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앵커 태그들 실은 위에 있는 애와 아래에 있는 동질성이 있다고 했는데 예, 녀석들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내 느낌상 이거는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걸로 꾸미시는 게 낫지 않나? 응, 이거는 코딩을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근데 어떤 글씨는 여기에 예를 들면 잠시만은 좀 그렇고 홈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아직 그냥 글씨거든요. 이랬을 때는 얘는 일반 앵커 태그가 아닌 글씨이기 때문에 화면에서도 홈은 보이긴 할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제가 꼭 A 앵커 태그가 안 걸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탁 잡아서서 그 안에 가는 사람들은 어디 타고 어디 가는 사람들이야. 너는 안 가고 그 정류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차원으로 한 거였습니다. 자, 야, 니네 약간 여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시간 짤 때부터 이렇게 짜던 것 같더만. 응. 이 여백 얼마나 주고 하기로 했니? 그냥 퉁 쳐서 했던 건데요. 이 너비 40픽셀만큼 좌우 여백을 만들어주면 애들끼리 붙을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올렸을 때 배색을 주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야, 니네 내가 밑줄 선은 빼뜨렸는데 뭔가 좀 폼 좀 내봐라. 일단 니네 글씨 따로따로 있는 애들이지. 야, 니네 좌우로 니네 외투. 그러니까 A 태그들은 앵커 태그들은 좌우가 독립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진을 일단 마진으로 해보죠. 마진 요걸 눌러주시고요. 마진은 위아래는 일단 생각 안 해볼게요. 제로로 놔보고 마진은 좌우는 40픽셀만큼 아까 짠 디자인 한 사람이 40픽셀 정도 여유를 좀 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좀 구분을 위해서 이걸 좀 떨어뜨려 볼게요. 네, 느껴지시죠? 좀 떨어져라. 떨어져라. 아주 복잡한 건 이게 본의 아니게 끊을 수도 있어요. 끊을 수도 있습니다. 끝났고 여기 끝났니? 한번 봐봐라. 예, 그리고 이제 너비만큼 나왔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마우스로 올리면 이게 배색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자기가 나름 지정했던 배색으로 바뀌는 장면 그냥 블랙으로 할까요? 그냥 저는 얘한테 물어보니까 예, 요 정도 컬러를 쓰면 삼삼하지 않니? 그래서 3333이라고 하는 묘한 값을 알아냈네요. 아주 삼삼한데요. 예,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어떤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하나를 잠깐 여기 궁금해하시는 얘가 있어서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는 이 내비에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안에 흡수될 예정이고요. 야, 그래, 니네, 왜요? 니네 거기 하는 앵커 태그는 여기저기 나올 수도 있는데, 야, 거기 안에 있는 니네들 호버 이렇게 해놓고요. 백그라운드를 방금 알아봤던 333, 아니 333은 외기 쉬우니까 333. 이렇게 하면 이제 구체적인 이 글씨마다의 마진 여유도 실제 눈에 띄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까지를 내비기에 1차 전체 메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가르쳐 드리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놓고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예, 로딩이 많이 걸리는 저 장면이 신경 쓰여서 다음에는 웹 폰트를 다운받아 보죠. 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곳 이걸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로딩이 좀 걸리고 해서요. 맑은 코딩으로 좀 바꿔보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 일단 마우스로 올렸더니 예, 자 마우스로 올려보겠습니다. 오, 느낌은 나와요. 근데 이 제가 생각했던 느낌이 이 사이에 맞는 공간을 확보받는 데 쓰인다고 했는데 예, 요만큼 사이에 맞은. 근데 실제는 이래요. 요만큼 이쪽도 반대쪽에도 똑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픽셀만큼 걸어주면 옆에도 20픽셀, 모이는 부분이 40픽셀이 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독특하게 공간은 떨어진 거에 비해서 백그라운드에서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죠. 야, 이게 그 차이구나. 예, 그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네요. 공간은 확보되는데. 자, 그러면 마진이 아니었단 말이야. 예, 공간 띄우는 목적에 글씨 색깔 바뀌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야, 이게 패딩이었단 말이야. 예, 이제 공간 띄우는 거 빼고 이 공간감을 내부로 또 얻고 싶을 때 이럴 때는 패딩이 들어가야지. 네, 패딩 예,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이브 한번 해보겠고요. 마진은 공간을 확보받는데 쓰여서 글자 색깔 바뀌는 거는 해결. 근데 실제 그런 느낌은 안 나오네요. 자, 새로 고침. 예, 지금은 좀 배색이 느껴지는 예, 느낌 받으시죠, 그죠? 왜 뺐습니까? 예, 뺐습니다. 어쨌든 패딩도 요 자체의 어떤 공간, 예, 여기 보면 절대 붙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패딩. 자, 위아래 공간을 약간 확보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위에 보니까 제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1년에 변화를 약간 줘볼게요. 이 픽셀만큼의 공간을 줘보면 위에도 색깔이 좀 검은 색깔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확보했고요. 마우스로 올려보겠습니다. 예, 약간의 차이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서체가 동일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4픽셀 정도 줘보겠습니다. 예, 야, 이제 느낌이 이제 제가 원하는 느낌이 됐습니다. 아래는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예, 한 4픽셀? 오케이. 4픽셀만큼 나갔는데 6픽셀 정도 줘야 되겠네요. 6픽셀 마우스 올려볼게요. 예, 약간만 더 주시게 되면은 느낌이 좀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공간들이 확보가 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만 예, 미세한 차이라. 왜 40픽셀을 안 쓰나요? 안 써도 40픽셀만큼 또 남을 수가 있습니다. 8픽셀 정도 주고 너무 촘촘한 것 같으면 20픽셀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40, 28픽셀, 4픽셀, 위, 좌우 20픽셀, 합 40픽셀 될 것 같고요. 밑에 80픽셀 공간 확보. 이렇게 보죠. 확실히 디자인 시안에서도 뭐 하는 걸로 짰던 것 같은데 왜 붕 떴나 했어요. 가운데에 모여 있는 장면이 확실히 모여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왜 그 붕 떴는지 해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세로 고침. 예, 서체가 못 받쳐줘서 좀 얇게 보이긴 하는데 예, 느낌상 비슷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었고요. 혹시 요즘은 이렇게 올리면 탁 클릭하면 전체 메뉴가 쭉 내려가게 한다거나 좀 올릴 때마다 나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 방식 중에서 가장 심플한 전체 메뉴 탁 누르면 쫙 나오는 그런 장면도 한번 다음 시간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장면은 압축을 해서 예, HTML 그대로 좀 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한번 이게 인덱스입니다. 요 내용 인덱스로 해서 그렇게 올려드릴게요. 예, 여기까지 내비게이션 장면까지 맞춰봤습니다.